지난 12일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시위에서 의심하셨던 최원열 선생님의 연례식에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의 영혼을 빕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은 애도의 말씀과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친일 잔재 총산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외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최원열 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생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rim일 지정을 위한 법안으로 제정을 해야 합니다. 일제 식민지와 침략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아베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3일간에 걸친 장강 마라톤 대회 협상만으로도 국민들은 많이 안심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이번 대화는 의미가 컸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시 평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노력이 그리고 정부의 노력을 저희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이 시점에 1대1 대응 전략과 협상 태도에서 벗어나서 포용적 태도를 가지고 한반도의 안보와 위기의 대응은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포용적으로 주도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불안정한 체제에 놓여있는 북한이 말의 총알이 오히려 총의 총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상대방의 처지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달려왔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인내를 가진 대화가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시키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장밋빛 공약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경제민주화, 국민 대통합 등 핵심 공약들을 모조리 파기해버리고 국민 불신 시대만 열어놓았습니다. 철학도 원칙도 능력도 없는 삼무국정운영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안보는 흔들리고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소통 부재는 리더십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의 대응 실패는 위기관리 능력의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검찰, 국정원을 이용해서 국민과 여당의 재갈을 누리는 신공안 탄압으로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또 거쳐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미명하에 법인세 감세를 성역처럼 떠받들고 각종 규제 완화와 노조 탄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습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천문학적 가계부채로 서민들이 신음하는 민생경제 파탄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반환점을 걸며 리더십을 다시 한번 시험받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90%까지 지지율이 취소됐던 부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것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대응을 실패하면서부터였습니다. 부시는 안보 위기 속에서 얻은 초당적, 국민적 지지에 취해서 국민의 아닌 생명 위기를 방관하면서 대통령 자체가 재앙이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박 대통령께서 교훈으로 삼기 바랍니다. 임기 반환점에 이런 국가안보 사태에 적응해서 저희 당은 그 평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말씀으로 우선 고언을 드립니다. 오늘 정진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논문 표절,
법인카드 주말생,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선택진료수당 과다 청구 등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 후보자는 법 이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 위반입니다.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에서 MRI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료정보 제공, 병원 내 건강정보의 전산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정진혁 후보자의 성과로서 내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두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는 기술적 시스템만을 우리는 스스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진혁 보건복지부 후보자를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의 신념을 국민과 정권 중 누구를 향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반도 평화 안전보장특별위원회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공식 나왔습니다. 그제 저는 문재인 대표로부터 한반도 평화 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 필요하다면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오늘 아침 제5의 사장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원을 구성해서 오늘 오후에라도 가능하면은 회의를 속에서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4일 오캄칠의 폭발로 시작되었습니다. 확성기 대 확성기 그리고 포격 대 포격으로 격상되어서 전쟁 일촉즉발까지 됐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우리 남한에 포격을 가하면서 DMZ 우리 GP에서 700m 앞에 탄착시킴으로써 전쟁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 사격을 하면서 북한에 가까운 DMZ, 북한 GP 500m 앞에 탄착시킴으로써 역시 전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공이 대단히 잘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김영건 비서를 통해서 사태 수습의 대화를 제안했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환영함으로써 22일 남북고위급 회담이 지금 현재까지 판문점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상회담을 대신해서 북한의 권력서의 서열 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6.7위인 김양근 통전부장 대남 비서 정치국 의원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이 맞상대를 하는 것 자체가 정상회담에 준하는 그러한 고위급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회담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좋은 징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CCTV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평양은 통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의 특사로 회담을 할 때도 보면은 평양 측은 항상 최고위 측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시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 이 고위급 회담에서도 회담 자체보다는 평양 측의 지시를 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전술적 접근을 해서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찾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난망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전술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우리는 과거에도 연평이 해전때 그러한 접근을 해서 북측이 서면으로 최초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때도 즉각 사과는 없었지만 당황자시 피살 사건에 시간이 지난 후에 직간접으로 우리에게 사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는 전술적으로 너무 접근하는 것보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출구 전략에 치중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입구 전략에 너무 치중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국민, 저부터 우리 당도 당장의 북측이 인정하고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구 전략에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입구 전략에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는 거시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앞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우연하고 막연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상 중에도 남북공이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는 것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군사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첫째, 지금 현재 한미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같은 입장에서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전을 앞두고 폭격을 더 강화하듯이 협상을 앞두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고 과대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전쟁은 우연하고 막연한 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남북공이 서로 자제하고 박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 개선 기회가 되도록 또 6.15, 14 하에 있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부에 또 북측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조언할 것은 조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께서 이러한 협상 내용이 미국에만 알려주고 우리 정치권에 정부에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일리 있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과거에도 남북관계 주요한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에는 숨소리까지 알려주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가
보완 조치를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내의 극우 보수 세력들이나 특히 새누리당에서 자꾸 전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자극적인 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오히려 그러한 세력들에게 자제를 요구하면서 보완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반도 평화안보 특별위원회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에 맞게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성용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당과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08일 만에 다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갑다는 말 대신에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태를 번복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고 최고위원회에 복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많았지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당원,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선당 후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큰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혁신을 위해서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린다는 기호지세의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혁신에 실패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 지도부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혁신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저도 앞장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쟁은 피를 부르고 평화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사흘째 반생 회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평화적 결론을 낼 때까지 대화와 협상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튼튼한 안보와 대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정부 여당과 협력하여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보는 평화이고 그 평화는 대화와 협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고용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주성용 최고위원님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혁신위를 중심으로 혁신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은 많은 분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혁신은 통합이고 또한 그 통합은 혁신이 도래하기 위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 당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주승용 최고위원께서 이제 어렵게 다시 결단해서 최고위와 함께 하신 만큼 앞으로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많은 힘을 그리고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북한의 포격과 우리군의 반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조성돼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남북의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남북 고위급 회담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경직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일대로 꼬여있는 남북관계가 일거에 해소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남과 북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한 것 자체가 신뢰 회복에 있어 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정치권은 여야 회담을 통해서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흘째 마라톤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회 양당 대표에게는 이러한 회담의 진행 상황과 관련되어서 최소한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집권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신뢰는 당연히 떨어져 있습니다. 가계부채 1100조, 중앙정부 채무 500조,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나라 살림 100조 원 적자까지 빚의 신기록 행진을 해온 기간이기도 합니다. 나라 국가는 뻥 뚫렸고 1100조 가계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경제 수장은 뒷짐만 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1년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돈도 풀고 금리도 내리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1100조 원짜리 시한 폭탄입니다. 경제 수장은 문제가 달리 걱정할 단계 아니라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경제 기조가 알 바꾸기입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손 놓고 수수방관할 제3자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임을 깨닫고 특히 500조 원이 넘는 정부 부채, 1100조 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기조를 하루빨리 전환하고 재정 건전성 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헌신짝처럼 내버린 경제민주화 약속도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소득중심 경제 성장 정책은 경제 선순환, 경제 위기 극복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이어서 여승희 제보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2시에 한명숙 전 총리님께서 정치 탄압으로 투옥이 되십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7년 대법원의 보수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법원의 저울이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쌍용차 노동자 153명에 대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과거사 정리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한 항소심을 깨고 이해가기 힘든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에 대해 2013년 전원합의체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억지 판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법관 구성이 약자를 대변하고 역사를 대변하는 대법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과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서 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회담이 1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서 주말 국민의 불안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정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곧 경제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합니다. 무력 도발과 긴장은 야만적인 의미입니다. 한반도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하게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 한국은 군사적 리스크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남북 모두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 일요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화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이산가족, 금강산, 철로 연결 등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평화롭게 안정된 남북관계만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국민들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북한 공동 경제 협력을 해나간다면 그것은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고 한반도 주변의 평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서로의 신뢰는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결하는 남북관계에서 대화하는 남북관계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남북당국의 마라톤 회의가 남북의 국회, 남북의 각계각층 민간 대화, 그리고 민간 교류 협력 등의 릴레이 회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유의미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이 108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최고위원회가 꽉 차고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총선 승리와 당 혁신에 집중해서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화합하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표님의 KBS 행사 참석 관계로 지금부터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평양에서 치러지고 있는 세계 유소년 축구 대회와
또 동해상의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와중에 군사적 억제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대화에 나선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유소년 축구 행사가 끝나고 UFC 훈련도 끝난 이후에는 북한의 무모성과 도발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북 대화를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기세를 꺾어놓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 하는 식에 머물러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결을 풀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고사포나 직격포의 포탄 도발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어서 국적의 즉각적인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한편 목함 지뢰는 공동조사를 함으로써 서로 간에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차후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한 걸음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 분위기를, 대화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정부 2년 반 임기 동안 초반에는 한반도 신뢰 정책을 보이겠다 했지만 어떤 신뢰 정책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트러스트 팔러시의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계기로 삼는 큰 지혜와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석이 가득 찼습니다. 원만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루 갖추되 사사로움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지지자가 만들어준 정당이 그 은혜를 갚고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사로운 마음을 끊고 두루 갖추는 원만부족한 자세로 좀 더 성숙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부가 될 것을 이 기회에 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